안녕하세요. 이프 카카오 2020년 에디터 프로젝트 텍스트 스팬 세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카페 개발셀의 영이고요. 현재는 에디터 TF에서 안드로이드 SDK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에디터 프로젝트의 소개와 그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공통 데이터 모델, 그리고 안드로이드 텍스트 스팬에 대한 소개, 그리고 스팬 사용 시 마주친 문제점을 좀 더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 외에 스팬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저희 에디터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도구를 사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공통 에디터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은 오른쪽에 보시듯이 앱에서는 이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크게 세 가지 꼭지를 중점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데이터 호환인데요. 이제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플랫폼과 관계없이 똑같은 문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서비스의 범용성인데, 이제 추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서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지 혹은 업로드 환경 등을 이 하나의 에디터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플러그인 지원인데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문서의 요소들이 모두 다 다를 거예요. 그거를 이제 플러그인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플러그인이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이제 원본 데이터를 항상 유지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플러그인을 적용을 하면은 해당 문서는 다시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에디터에서 글자를 입력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저희는 이제 이런 다양한 글자 속성을 표현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워드에서도 보시듯이 뭐 볼드를 넣는다거나 글꼴을 바꾼다거나 글자 크기를 변경한다거나 색깔을 변경할 수도 있죠. 이제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된 이유가 이 에디터에서 저런 다양한 속성을 지원을 하다 보니 이런 거를 다른 분들께 많이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발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에디터 프로젝트를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기존의 다음 카페에서는 이제 PC의 환경과 모바일 환경을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PC 앱에서 작성할 수 있는 글과 모바일에서 작성할 수 있는 글이 차이가 있었어요. PC 웹은 모든 글을 수정 가능한 상태였죠. PC에서도 작성한 글을 수정 가능하고 모바일에 작성한 글도 똑같이 수정을 가능한 상태였고요. 모바일에서는 모바일의 글만 수정이 가능했는데, 이게 PC와 다르게 화면이 굉장히 작고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의 제한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의 환경의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 더 데이터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PC에서 작성한 글이나 모바일에서 작성한 글은 둘 다 HTML 문서로 저장이 되고 있는데요. P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작성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웹페이지에 있는 HTML을 통째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모바일에서는 이제 그 저장된 문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불러와서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HTML 문서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작성이 되기 때문에 HTML 내용을 모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공통 데이터 모델을 새로 규칙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공통 데이터 모델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PC 환경에서 왼쪽과 같이 글자를 편집을 하고 이제 글자 속성을 집어넣었으면은 그걸 이제 데이터 모델로 추출을 하고요. 그렇게 추출된 데이터 모델은 앱에서도 동일하게 불러올 수가 있게 됩니다. 거꾸로 앱에서 작성한 글도 데이터 모델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PC에서도 동일한 그 문서를 열 수가 있게 되겠죠. 공통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면은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듯이 다음 카페 서비스에서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동일한 형태의 글을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작성된 글은 또 다른 서비스에서 이 에디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똑같이 불러올 수가 있게 됩니다. 거꾸로 이제 만약 티스토리에서 이 에디터를 사용을 한다면 티스토리에서 작성된 글을 카페에서도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에디터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 이제 안드로이드 텍스트 스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팬이 뭘까요? 이제 구글에서 스팬 개발자 가이드 문서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읽어보고 적용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가이드 문서에서는 문자나 단락 수준에서 이제 이 텍스트를 꾸미기 위한 마크업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이 텍스트 객체에 여러 가지 스팬을 연결해서 색상을 추가하거나 클릭을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텍스트 크기 조정을 하거나 하는 다양한 기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이미지를 넣었는데요. 언더라인 스팬을 적용한 모습, 혹은 이제 글씨를 크게 한 모습, 혹은 이제 글씨 뒤에 배경색을 집어넣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일반적인 텍스트 뷰에서 스타일을 지정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텍스트 뷰에 XML을 이용해 속성을 지정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지정된 속성이 텍스트 뷰 전체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텍스트가 있고요. 여기서 글씨 크기를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글씨가 커졌죠? 그리고 텍스트 스타일에 굵게 그리고 기울임 속성을 집어넣었고요. 마지막으로 텍스트 컬러도 집어넣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속성이 뷰 전체에 같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스팬을 이용하면 좀 전에 적용했던 텍스트 뷰에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만 속성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스패너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스패너블 스트링에 이제 스팬을 적용을 하는데 그 텍스트 컬러를 지정을 하고 그게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6번째에서 11번째까지 지정을 해서 텍스트가 파랗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추가로 그 부분에만 기울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월드라는 글자가 기울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일을 하다 보니 이 플랫폼별로 텍스트 효과를 적용하는데 차이가 발생을 했어요. 이제 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HTML 마크업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안드로이드는 방금 소개드렸던 스팬을 적용을 하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웹에서 보시면은 이제 볼드 영역과 그 안에 텍스트 지정이 된 게 한번 잘려 있고 또 텍스트 컬러만 다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그 볼드가 지정된 범위가 있고 그 텍스트 컬러가 지정된 범위가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속성 조합이 돼 있는 것끼리 그룹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볼드가 적용된 부분, 그리고 볼드와 텍스트 컬러가 적용된 부분, 텍스트 컬러만 적용된 부분이 3개로 각각 그룹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팬은 텍스트 뷰와 에디트 텍스트 두 가지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텍스트 뷰는 뷰어 역할을 하고 에디트 텍스트는 에디터 역할을 해요. 그런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한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과 수정이 가능한 게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지원되는 기능이 조금 더 달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스팬은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보면은 텍스트 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된 영역에서 복사하는 기능 정도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에디트 텍스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키보드가 올라온다거나 여기서 컨텍스트 메뉴를 꺼내면 거기 잘라내거나 삭제하거나 붙여넣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일하게 스팬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팬을 적용하는데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텍스트 뷰에는 스펜드 스트링이나 스패너블 스트링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에디트 텍스트에서는 스패너블 스트링 빌더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클래스는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스펜드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의 수정도 불가능하고 그 스팬이 적용된 마크업도 변경이 불가능해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스패너블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는 당연히 수정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그 적용된 마크업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패너블 스트링 빌더 같은 경우에는 에디트 텍스트에 사용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수정도 가능하고 스팬 마크업도 같이 변경이 가능한 상태예요. 하지만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적용된 모습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차이가 나는가? 스팬이 확장된다라는
표현을 가이드 문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세트펜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가장 마지막에 넣는 파라미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크게 4개로 구분되는데 익스클루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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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클루시브, 인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 인클루시브, 인클루시브, 이 4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 4개가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에디터를 만들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위에서 소개했던 4가지 속성 중에 제가 간단히 2가지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계 처리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 익스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인 경우에는 스펜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시작 지점에서 텍스트를 사용을 했을 때 그 스펜의 속성이 적용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끝 지점에서 다시 텍스트를 쳤을 때도 똑같이 스펜인 속성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다르게 익스클루시브, 인클루시브로 변경을 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시작 지점에서는 스펜 속성이 적용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끝 지점에 보면은 스펜 속성이 적용된 걸 같이 볼 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아까 4개를 비교를 하면은 인클루시브, 인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시작 지점에도 스펜 속성이 적용이 되고 끝 지점에도 스펜 속성이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적용된 스펜을 다시 꺼내서 사용할 때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탈릭이나 밑줄 혹은 굵게라는 속성을 집어넣었을 때 getSpan이라는 함수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찾고자 하는 영역에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스펜 클래스를 집어넣으면은 해당 범위에 적용되어 있는 스펜의 목록을 다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제 6번째에서 8번째까지의 범위에서 스펜 속성을 꺼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any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속성이든 다 갖다 줘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위에서 적용된 속성을 다시 한번 보면은 저는 이제 이번에 6번째에서 8번째까지의 범위 안에서 속성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어요. getSpans의 시작 지점은 6번째, 끝 지점은 8번째, 그리고 이제 어떤 속성의 스펜을 찾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뒤에 클래스 종류를 넣는 게 달라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any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적용된 모든 스펜 속성을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아래 결과를 보시면 스펜 오브젝트의 어레이 리스트 형태고요. 스타일 스펜의 첫 번째는 아까 이탈릭을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언더라인 스펜은 밑줄, 그리고 맨 마지막 스타일 스펜은 볼드에 대한 속성이고요. 만약에 자신이 언더라인 스펜만 찾고 싶다고 하면은 저기에서 any 클래스 대신에 언더라인 클래스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스펜 삭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스펜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번엔 그 찾은 스펜을 이제 remove span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스펜에서는 일부만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클래스를 remove span에 전달을 하게 되면은 그 스펜이 통째로 삭제가 됩니다. 여기서 예시를 보면 저는 7번째에서 9번째에서부터 언더라인 스펜을 찾았고 그 부분만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밑줄이 다 삭제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에디터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전체가 삭제가 되지 않고 사용자가 선택된 범위만 삭제를 하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지금 이 코드 예시를 보면은 좀 전에 소개드린 것처럼 7번째에서 9번째 라인만 삭제를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앞에서는 이제 모두 지워졌죠. 하지만 이렇게 언더라인 스펜을 먼저 찾아놓고 거기에서 그 스펜이 적용되어 있는 범위를 다시 가져올 수가 있어요. getSpanStart, getSpanEnd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찾아진 범위에서 이제 지우고자 하는 범위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계산을 하고 이제 다시 지정할 범위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 뒤에 원래 있던 언더라인 스펜은 삭제를 하고 방금 계산하신 그 범위에 새로운 언더라인 스펜을 적용을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이제 스펜을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언더라인 스펜을 사용하면서 주의점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특정 키보드와 문제가 있었습니다. 키보드에서 글씨를 쓰다 보면은 서제스트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게 밑줄을 사용하는 키보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정의해놨던 밑줄을 그 키보드가 덮어써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 키보드에서 사용하는 언더라인 스팬과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언더라인 스팬이 같은 걸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겹치는 문제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에서는 커스텀된 언더라인 스팬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간단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글자 서제스트 기능으로 인해서 속성이 제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제스트를 해주는 키보드와 문제가 있었어요. 서제스트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추가한 속성이 글씨에 무시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요. 다시 끄면은 이제 사용자가 바라는 대로 제대로 속성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렇게 좀 이상한 동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각 서비스에서 잘 캐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어요. 너무 오래 걸렸죠? 그 외에 스팬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게 이미지 스팬이 있는데요. 텍스트 사이에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미지 뷰를 추가를 하지 않고 그 텍스트 영역 안에 이미지를 삽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지 드로어블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 방법은 아까와 동일하게 스팬 영역에 이미지 스팬을 집어넣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이미지 스팬입니다 라는 글씨에 이미지 스팬 부분을 이미지로 치환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그리고 이미지가 나오고 입니다 라는 글씨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스팬의 활용으로는 이제 카카오 이모티콘 SDK에서 제공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모티콘을 에디트 텍스트 내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 이모티콘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전용 뷰도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에디트 텍스트 내에 스팬을 이용을 해서 이모티콘을 삽입 가능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그리고 이제 클릭커블 스팬이 있는데요. 텍스트의 특정 영역에 클릭 이벤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URL을 누르는 것도 URL 스팬도 이 클릭커블 스팬을 상속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클릭커블 스팬이 있고 거기에 온클릭이라는 메소드를 구현을 해주시면 되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 링크 무브먼트 메소드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정을 해주시지 않으면 저 스팬을 적용을 해도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TTS 스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안드로이드 API 21부터 제공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 접근성 부분에 관심이 없으시면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TTS 스팬이 있는 건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텍스트 특정 영역에 TTS를 명확하게 해줄 수 있도록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코드를 보시면 이제 2020년 11월 18일을 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텍스트로 TTS가 읽게 되면은 2020.11.18.이라고 읽게 되지만, 이런 TTS 스팬을 이용하면은 2020년 11월 18일이라고 읽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데시멀, 이제 숫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머니, 화폐에 대한 부분, 미저 같은 경우에는 측정 단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타임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부분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텍스트 스팬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텍스트 스팬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각 서비스에서 이 스팬을 이용해서 더 깔끔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앱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